오늘의 방송은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한번 방송을 켜봤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도 가끔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글을 안 올렸는데 인생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어떤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가끔 이거는 한번 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시작해보죠. 제가 지금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한 거에 대해서 그냥 딱 이거다 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분량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투자 서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투자 서적을 읽는 거는 그 사람의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 즉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자자들에게 그 서적을 읽음으로써 얻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방송을 켜봤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맨 처음 밑그림 그려보기. 큰 투자 기회는 솔직히 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투자 기회는 없을지언정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먼저 이제 요거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느 산업이 과연 유명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요걸 먼저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산업혁명은 뭐 다들 아시죠?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서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류 문명에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산업혁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키워드가 이 기술혁신, 사회 경제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크게 꼽을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구조가 변화한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GDP가 성장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이 어떤 건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GDP 관련해서 했고 경제 발전은 GDP 성장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GDP 성장이다. 그리고 이 GDP 성장은 경제 발전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입장에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있죠. 1차 산업혁명은 일단 철과 석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게 됐고 그 전까지는 자원이 철과 석탄이 다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을 몰랐던 거죠.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근데 철과 석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시기고 그리고 이 철과 석탄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냈어요. 증기기관을 만들어냈더니 증기선, 배를 만들어냈고 증기기관차, 철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방직기, 방적기,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하지 않고 기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러한 증기기관과 방직기, 방적기 등을 만들어내서 공장제라는 것이 새로 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이뤄냈고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증대시켰습니다. 생산이 늘어나니 점점 경제는 발전하게 되고 자원이 점점 아래쪽으로도 배분이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형상들을 1차 산업혁명에서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갑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석유와 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증기기관을 넘어서 이제 내연기관을 만들어내죠. 석유를 통해서 조금 더 석탄보다 효율적인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에 들어간 내연기관들 그런 것들이 2차 산업혁명 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유와 전기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중화공업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발명품들이 라디오가 발명되고 백열등이 발명되고 건전지 이 건전지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에어컨도 만들어지고 세탁기도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나서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지금도 살고 있죠. 3차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겠느냐, 디지털 혁명. 이 2차 산업혁명 때 라디오가 발전이 됐지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전부 발명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현장 상황을 알게 될 수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비용을 줄여서 생산이 늘어났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도 태동했죠. 우편 산업이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인터넷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났고, 이러한 인터넷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게 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다음 혁명은 어디서 일어났냐, 이거를 이제 살펴를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명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되겠고, 4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워낙 지금 이제 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을 쭉 봤었을 때 공통점은 기존 기술이 재발견돼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1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이 증기기관은 사실 1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있던 기술이에요. 있던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던 거죠. 잘 몰랐다가 전문적인 기술자들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발생했는데,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진작에 있었던 기술인데 석탄보다 더 효율적인 석유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내연기관이 제대로 발전하게 됐고, 사실 전기도 이 2차 산업혁명 이전에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몰랐다가 나중에 백열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건전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에어컨이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발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석유를 활용하게 되면서 플라스틱도 발명하게 됐고, 자,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3차 산업 인터넷이라는 기술도 사실 3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아직 그때까지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전선이나 전기가 쫙 깔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꿔놨죠. 이 3차,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미 있던 기술을 활용하면서, 현재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지만 언젠간 인프라가 갖춰지고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지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고 AI죠. AI 개념이 1960년대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프라가 점점 갖춰지고 있어요. 인프라가, 그러니까 AI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와 현재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이제 이런 거겠죠. 아이언맨의 자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데, 현실은 아직 구글의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발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점차 발현할 산업인 거죠. 챗GPT 전에 구글의 알파고, 딥마인드 이쪽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돈벌이가 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준 것이 오픈 AI 챗GPT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게 AI,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주목을 해야 된다. 미리 좀 주목을 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AI만으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산과 소비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말 AI가 우리 산업에 있어서 생산을 늘려주고 소비를 늘려주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냐 생각했을 때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봇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제발전, 어떤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생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획기적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다. 어느 분들은 생명공학, 우주공학을 4차 산업혁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한참 뒤에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향성은 AI하고 로봇이다 보여지고, 좀 더 로봇의 기술이 발전한다면 로봇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 자연스럽게 그런 정도의 기술 발전이 있어야 진정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AI가 결합이 되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분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느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AI와 로봇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은 이 정도다. 한 가지 더 이제 나아가자면 AI와 로봇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분야가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그걸 한 단계, 두 단계 더 생각해 보시면 많은 투자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영역들의 주가 이미 반영이 됐더라고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고 개념이 다 있었고, 근데 뭐가 부족했냐? 인프라가 부족했다 그랬죠. 인프라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발전하면 이것들이 태동할 텐데, 그러면 그동안 그 인프라 산업이 많이 발전하겠죠. 그러면 AI하고 로봇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